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금융제재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한 일본의 아소다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혐한의 대표주자로 우리에게도 매우 유명한 인물이죠.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또 한 번 한국을 강하게 자극하면서 장작을 짚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한국이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강제 자산 매각 조치를 현실화시킬 경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로 피해자들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시킨 상태로 올해 말 내년 초에 현금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 어떤 한국의 조치에도 꿈쩍하지 않던 일본은 이 일본 기업들의 강제 자산 매각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압류 자산을 현금화 시킬 경우에 양국 관계가 마지노선을 넘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 아소다로의 발언 내용만 봐도 일본이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 섞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외교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례적인 부분은 통상적으로 북한을 서두에 언급한 적이 많았었지만 가장 큰 현안은 한국과의 관계라면서 북한보다 한국을 높은 순위에 두었고 특히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보다 일본 정부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바인 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현재 한국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평을 했습니다. 즉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죠. 그는 이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면서 당시 5억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 지원을 통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서 이제 와서 이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논리에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시킬 경우에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를 단행하는 등 여러 가지 보복책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금융 제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의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일본이 만약 한국에 대해서 금융 보복 카드를 실제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과거 IMF 때처럼 일본 은행들의 대출 만기, 연장 거부 이러한 부분을 첫 번째 카드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한 7월 이후로 일본계 은행들이 한국에서 기업 대출을 전혀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일본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한 흔적이 없었던 점이 3분기 총 여신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4대 메이저 은행들의 여신 규모를 합치면 3분기에 대략 18조 원 정도입니다. 이전 분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 거부 건수도 전혀 없었던 만큼 아직까지 금융 보복의 징후는 전혀 없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일본이 대출 만기 연장 거부라든지 자금의 즉각 회수 등의 보복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미 국내 외화 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환 보유고는 5월 기준 4천억 달러, 즉 400조 원 이상이어서 이미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보더라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이 S&P 기준 각각 AA-로 높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도도 받쳐주는 만큼 이렇게 외화 차입 여건이 양호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 다른 은행들로부터 자금 조달은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은행들의 자금을 빌린 국내 업체 대부분이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삼성이나 LG 등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이 만기 시 자금을 회수할지라도 신용 등급이나 건전성 등에서 큰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른 루트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취약점으로 지목을 받는 것은 저축은행, 대부업 쪽이죠. 이쪽은 확실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본계로 분류되는 SBI, OSB, JT저축은행 등의 4곳의 총 여신 규모는 11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업계 전체의 18%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업계에서 일본 은행 지점이 차지하는 여신 비율이 0.9%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 쪽은 일본 의존도가 분명 꽤나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금감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일본계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즉각적으로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즉 자금 회수, 만기 연장 거부 등의 극단적인 정책은 또한 일본을 도쿄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상황에서 이 외국 고객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금융 보복을 했다는 사례가 생기는 거죠. 아시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는 일본의 스탠스와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대부 업체의 경우에 이 개인 회사의 성격이 강해서 일본 정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출 영업을 하는 대부 업체들이 대출을 회수하게 되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겠죠. 대부 업체들, 저축은행들 쪽에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준 대상은 대개 상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회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이들 대부 업체들의 중단기적인 타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일본계 자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를 따져보면 대략 12조 4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외국계 자금의 2.3%로 미국, 영국 등에 이어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작은 액수면 일사불란하게 돈이 움직이더라도 워낙 파이가 작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금융 보복을 선언하고 자금 이탈 현실화되고 이것이 한국의 신용도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똑같이 자금 회수 기조가 발생하면 이 과거 IMF 때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그 당시와는 다르게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엄연히 크게 상승했고 현재 국가 신용 등급이나 이 400조 원이 넘어가는 외환 보유고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이러한 극단적인 보복 조치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국에 미치는 파급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80조 원의 돈을 풀려고 하는 즉 엄청난 양적 완화를 시행해야만 하는 일본 경제의 상황을 놓고 볼 때도 일본이 지금 다른 국가에게 전격적 금융 보복, 경제 보복을 할 만한 경제 체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일본 극우 세력들이 처세술이 떨어지고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상황 판단이나 인식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먹힐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않겠죠. 이렇게 아소다로가 뜬금없이 경제 보복, 금융 보복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세게 나가는 것은 12월 말에 이제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한번 세게 나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벚꽃 스캔들이 자국 내에서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고 이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항상 해왔던 방식이죠. 이 거의 모든 매체에서 언론에서 조사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TBS가 중심이 된 일본 민영방송사 네트워크 JNN이 7일에서 8일 이틀 동안 일본 내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가량 하락한 49%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는 벚꽃을 보는 모임이 문제, 즉 벚꽃 스캔들이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고, 이 행사에 관한 아베 총리의 해명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은 7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자민당 총재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이시바 전 간사장을 택해서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이 고이즈미 환경상이 19%로 2위 자리를 차지했고, 앞선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아베 총리는 12%에 그쳐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아베에 대해서 분명 신뢰를 잃어가고 그 지지율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반전의 카드가 필요한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는 그동안 본인들이 항상 해왔던 대로 이 국내적인 이슈를 대외적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또 한 번 한국을 자극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전격적인 금융보복 실행하기도 어렵고, 설사 일본이 극단적인 조치를 실행하더라도 여기에 크게 휘청일 만큼 한국 경제는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한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지나친 좀 과장,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부당한 보복 조치를 계속 감행하는 일본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 세계적인 인식만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